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설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박현성 작가님 작업실에 가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에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이 상당히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관객 여러분들께 또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 천을 이제 피부의 은유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피부 하면 연상되는 어떤 끈적하고 이제 물질적인 느낌보다는 투명하고 차갑고 이제 무게에 없다는 느낌이 이제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이제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성이라고 하고요. 질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피부를 피부이기 전에 경계로 먼저 해석을 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차가운 물질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 제일 초반에 나왔던 그네 타기 퍼포먼스에서 이제 투명한 유리창을 향해서 이제 그네를 타는데 저는 그 유리창도 저와 외부를 분리하는 경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장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끈적하다기보다는 뭔가 저와 정확하게 분리된 물성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끈적한 재료로는 사실 뭐 라텍스라거나 뭐 실리콘이라거나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뭔가 성격이 너무 강하지 않은 조금 저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제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천을,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천을 이제 소재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현성 작가님 작업을 처음 봤을 때 느낌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딱 봤을 때 느낌적으로 아, 이거는 피부 같다라는 느낌은 사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이제 피부의 은유로 천을 사용하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 글에도 썼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감성은 약간 이제 물성을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퀴어링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향들이 많으신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셔가지고 상당히 특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성적으로 작업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재료에 뭐 내 맡긴다기보다는 재료를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재료와 재료 사이의 관계 맺음 같은 것을 계속 생각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섬유와 금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재료의 공존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런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섬유나 아니면 날카로운 금속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극단에 서 있는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유연한 천과 굉장히 날카로운 이제 금속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은 그 긴장성을 좀 극대화하고 싶어서이기도 한데요. 작업을 할 때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천 중에서도 가장 찢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망사천 같은 것에 굉장히 날카로운 이제 금속을 넣었을 때 정말 온 몸에 이렇게 힘을 주고 긴장해서 작업하지 않으면은 탁 하고 올이 나가 버리거나 이제 찢어져 버리는데, 그것들을 제가 가장 긴장한 상태로 이것을 진행했을 때 그 밀도가 뭔가 안에 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의 투명성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 내부의 금속들이 좀 보일 수 있게 그 두 가지의 물성을 조금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뤄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또 재료를 또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한 가지만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섬유와 금속이라고 하는 두 재료의 선택에 대한 이제 기본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은요. 그 수많은 샘플 중에서
아 이걸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이 금속도 이제 다양한 형태와 재료 중에서 아 이걸 이번에 여기다 써야겠다 이렇게 좀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뭐 재료를 구하러 다닐 때는 최대한 많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놓고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가져올 수 있게 조금 평소에 준비를 해 두는 편인데, 그리고 작업에서 이제 재료를 정할 때는 그 재료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PVC 비닐 천 같은 경우도 투명한 것이 필요하면 그거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색 천 같은 경우도 약간 금속 재질일 수 있는 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좀 거꾸로 접근을 해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천은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옷을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뭔가 입혀지지 않으면 그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좀 통제하기가 어려운 재료인데 좀 처음부터 천을 먼저 생각을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걔를 이제 조금씩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가 좀 더 뭔가 고개를 펴고 허리를 펴고 뭔가 안쪽의 부피를 이제 금속 구조물들로 채워나가면서 점점 약간 성장, 증식해 나가듯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웠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섬유와 금속은 일반적으로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저는 이제 작가님 작업에서 단순히 상반된 것의 대립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섬유는 따뜻하다, 금속은 차갑다, 섬유는 물렁하다, 금속은 딱딱하다라는 단순 대립이 아니고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유가 그냥 흐물흐물하게 늘어져 있는 섬유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속으로 속을 채워서 얘가 이렇게 좀 빵빵해진다든지, 그리고 금속조차도 섬유와 완전 대립되기보다는 금속이 그렇게 엄청나게 두껍고 강해 보이는 금속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굉장히 가느다란하고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금속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서로의 의존성, 두 재료가 서로 오히려 의존하면서 서로를 좀 한편으로는 대립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사용하시는 재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보면은 천을 지금 성공미술관에 출품하신 작품 안에도 그 이렇게 LED 호스로 매달려 있는 그 작품은 조금 반투명한 굵은 망사천이고, 그리고 그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조금 불투명한 천인데, 근데 지난번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신 작업을 보니까 항상 천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투명한 천, 어떤 경우는 불투명한 천, 색깔도 뭐 살구빛이라고 해야 되나, 살구빛 천, 그 부분적으로 검은 천, 그리고 어떤 작품은 뭐 손인데 약간 은빛의 천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천을 이제 사용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변화가 그냥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이제 실험의 과정인지, 아니면 이제 개별적인 경우에 특별한 의미를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우선 저는 천의 색깔에는 어떤 크게 주관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재질과 물성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천에도 정말 다양한 질감들이 있거든요. 저기 동대문 이런 데 가보시면 같은 망사인데도 뭐 스타킹도 그렇듯이 어떤 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어떤 건 엄청 많이 비치고 어떤 건 또 그렇게 비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스스로 좀 탐구해보는 시간이 저의 작업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저는 처음에 간단한 드로잉들을 해놓고 이것을 구현하기에 가장 알맞을 것 같은 재료들을 선별을 해요. 그리고 살색을 사용한 것은 사실
사람의 신체를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이게 아무래도 천을 이용해서 사람의 피부 또는 신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살색이 아닌 다른 색을 썼을 때 너무 의상 같아 보이는 느낌이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살색을 위주로 조금씩 톤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아니면 투명성을 좀 바꿔가면서 변화를 좀 주려고 하였고 은빛 같은 경우에는 그 금속 같은 그런 느낌, 좀 더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천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저는 이제 좀, 네, 각각의 비슷한 천인 것 같지만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서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 장갑 같은 느낌도 들고 은빛의 천은 손 같지가 않고 좀 장갑 같은데 이게 마치 손이 이렇게 변해서 그렇게 은색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금속이라는 재료를 닮아서 그렇게 변해가는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사람이 점차 따뜻하고 유기적인 것에서 되게 기계적이고 차갑게 변해가는 건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반투명한 천하고 투명한 천의 느낌도 저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이거 반투명하면은 속이 보이고 이제 몸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 피부가 투명해지고 속에 내 장기나 뼈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불투명한 거는 좀 뭔가를 덮어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각각의 그 천의 느낌이 다른 게 좀 흥미로웠고, 근데 어쨌든 작가님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과정에서 아 이게 적당하겠다는 이런 직감으로 이제 사용을 하신다는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성공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은 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조금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동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PVC 호스, 튜브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 기포가 뿅뿅뿅뿅 나오면서 계속 이제 기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장치가 있고 또 이제 그 들어가면 오른쪽 방에 있는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약간 심장 같기도 하고 누에고치 같기도 한 그 작품에는 빛이 이제 LED가 포함된 튜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불이 이제 서서히 꺼졌다가 밝아졌다가를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의 작업을 보면 이제 그런 실제로 움직이는 장치들은 사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장치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동적인 요소의 사용이 이제 작업 방식에서 이제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건지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또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이런 동적인 요소조차도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신체의 그 활동을 또 은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그 하나의 형체 안에 닫혀 있지 않고 그 형체와 형체들 사이를 막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게 좀 재미있었어요. 그 기포 작업도 기포가 이제 하나의 형체에서 나와서 다른 형체로 막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서 다시 흘러나와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작가님은 항상 이게 뭔가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아까 영상에 말씀하시고 여기에 적혀 있는 거하고 말이 서로 다르게 더 흥미로웠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 말씀하시기로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나의 피부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제 작품에는 그런 안전을 찾으려는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성향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그거를 저는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저 영상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제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포인트마다 약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섬유와 금속 설치 작업에서 조금은 더 이제 절제된 모습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영상에는 이제 작가님 본인이 출연하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더 강하게 드러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안전한 곳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위험하고 자기를 막 부딪혀서 깨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데 네,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방금 굉장히 전곡을 찔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작업을 할 때 계속 스스로한테 묻는 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들키고 싶은 것인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인지 감추고 싶은 마음인지를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영상에는 없지만 제가 퍼포먼스 영상 작업을 딱 2개를 했었는데, 하나가 저 그네타기이고 하나가 너는 나의 거울이라는 작업인데요. 그 작업은 그것도 2018년도에 했던 굉장히 짧은 그냥 저를 찍은 영상인데,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얼굴을 엄청 긁어요. 그냥 여기를 계속 긁어서, 잘 때도 자는 중에도 긁어서 일어나면 여기 막 피가 나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 이제 막 컨실러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노출된 얼굴에 이런 흔적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이걸 다시 덮고 이렇게 하는 제 행동들이 너무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 영상에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여기 상처만 이렇게 잘 보이게 지워놓고 이거를 컨실러 바르듯이 빨간 립스틱으로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바르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여지는 것과, 그러니까 들키고 싶은 마음, 이상한 마음과 근데도 감춰야 될 것 같은 이상한 강박, 그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들키고 싶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가분들이 다 조금씩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이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면서도 너무 쉽게 또 알게 되면 또 싫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맞아요.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